네, 지금부터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미중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앞으로 그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도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야기가 됐던 조금 전에 추경이 이제 오늘 이제 다룬다고 하는데요. 2차 추경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 얘기도 좀 구체화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분부터 이야기 한번 이종걸 의원님부터. 예. 대통령께서 이제 미중유의 경제 위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건 새로운 사태입니다. IMF 때는 특정 지역에서 있었죠. 이제는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자본주의가 어떤 체계를 잡은 이후에 최초에 예전에 중세 때나 이럴 때는 콜레라나 패스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그거는 자본주의도 어떻게 방어할 수 없나.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의 어떤 그 극복의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요. 우리 이제 바로 인접 국가로서의 중국의 변화가 우리의 어떤 큰 변화와 또 위기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중국이 최초로 이번 기간에 마이너스 12% 경제 위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있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도 갈 길을 정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진작에 비상경제회의를 운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대구는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도시 자체가 거의 말하자면 다 무너져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식당이나 동대구역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렇게 이제 악화됐지만은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란 말이 있듯이 경제는 고유의 경제 논리가 있는데 그 경제 논리대로 정부가 뒷받침을 해도 잘 될까 말까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은 엉뚱한 길로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경제회의를 해서 국력을 총동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방향을 재점검해야 된다.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요. 그 여야가 조금 전에 이제 코로나 추경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11조 7천억 원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은 정부안보다 1조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이수기 기자, 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좀 합당한 증액입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번 추경안을 놓고 이제 의원님 워낙 잘 아시지만 이번 추경안 놓고 가장 문제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액수도 너무 약하고 지원 방식도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액수 중에서 11조 원 넘는 액수 중에서 6,200억 원 정도만 대구 경북에 할당됐고 그것도 직접적인 그 지원보다는 대출이나 융자 해가지고서 나중에 결국 빚 갚아라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대폭 지금 증액한 거고요. 대구 경북 쪽으로. 그래서 1조 원 정도가 더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는 방식도 아마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방식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잡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2시 반에 대구 경북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추경이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말씀하신 대로 액수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전부 대출이고 융자지 직접 지원이 없어서 반대 성명을 내도록 참석하도록 돼 있는데 방송 때문에 거기엔 못 갔습니다만은 1조 정액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데 요긴하게 써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걸 그 방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방식 융자라든지 결국 융자라는 건 나중에 절이지만은 지금 0% 금리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초저리가 됐지만은요 결국은 갚아야 되는 건데요. 어떤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주호영 의원이요. 일부의 경우에 대출인 경우이지만 이건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지원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께서 이번 11조 7천억 외에도 추가 추경 또는 기타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 피해 구조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그 지원기금 외에도 예.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첫 1차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추경 이외에 그 기본 재난소득이나 특별 구호기금의 형태들을 좀 논의하는 게 좋겠다.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그 재난 사태는 이제 세계 팬데믹으로 해서 앞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피해는 더 심대할 것이다. 현재 중국이 12%의 이제 경제 위축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한 1% 정도로 잡았는데요. 경제 성장 1% 위축 효과를 잡았는데 그거 이상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2%만 돼도 우리 GDP가 1,600조인데 1,600조의 2%면 32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이 돼야 되는 것만 해도 미니멈 32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기본 재난 소득을 소득 개념으로 해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기본 소득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 지역을 나누는 것 자체가 비용과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우선 기본 소득 개념을 상정하고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부유계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세금으로 그걸 조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인당 뭐 100만 원이라든지 1가구당 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기본 대제를 정해서 뭐 미국도 지금 뭐 5천 빌리언, 5천억 달러를 이제 푼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번에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50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놓고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량,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총량들을 다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찬호 의원.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전주시하고 화성시를 좀 사례를 언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0만 7천 원씩을 지급을 한 그런 사례들 같은 것을 언급을 하면서 지자체 노력을 했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 3천 소상공인에게는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 노력을 강조하기는 했는데요. 한편으로 좀 전에 언급하신 그 재난 기본소득 이건 여러 가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그 부분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게 박원순 시장이 재난 긴급 생활비라 그래가지고 정부 추경 예산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매월 30만 원씩 상품권을 2개월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면 4조 8천억 원이 추산된다. 이제 이런 걸 또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지자체에서 좀 전에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그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게 한편으로 또 잠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논란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자체장들이 아무래도 피부로 좀 더 가까이 보는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려워진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마는 민주당처럼 재난기본소득이라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100만 원씩만 지급하더라도 52조가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가 넘을 뿐만 아니라 재난이라는 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52조씩 주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준다면 그 재원도 역시 전 국민에게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재난 기본소득 개념은 반대하지만은 재난으로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현금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분들이 이종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피해를 산정하고 어떻게 가르느냐 하는 행정비용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워낙 전산화가 잘 돼 있고 소득 구분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개념은 반대하지만은 실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은 그 용어를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이라는 이야기도 쓰고 합니다만은 피해 상응하는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한 거 보면 그 비상대책회 오늘은 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대책회의를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이것저것 따질 상황 아니다. 그래서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추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힘든 사람한테 먼저 도와야 된다. 이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서 여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때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논란의 여지도 있고 자금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일단 취약한 사람들한테 먼저 간다. 방식은 실질적인 도움이기 때문에 일종의 한 개 기업이나 개인한테 실질적인 자금이 가는 쪽으로 네. 아마 방향은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가 아닌 취약계층 쪽으로 가고 아마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대목도 재난 긴급생활비지 전체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나온 서울시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재난 기본소득보다는 취약계층한테 먼저 주자. 그다음에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한테 주자. 이런 식의 그 한정하는 대상을 네. 한정하는 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여당의 지금 방향도 일단은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간다고 아무래도 보면 될것 기획재정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오죽이제 논쟁이 있었으면 이해찬 대표가 당에서도 할 수 없는 막 경질 이런 얘기까지 꺼냈겠습니까? 그만큼 기재부에서도 이건 뜻은 좋지만은 그렇게 일괄적으로 51조 원 이건 굉장히 어렵다. 아마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결국은 네.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이나 화성시장, 전주시장 그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긴급 지원 생활비에 예. 국한하는 것이고, 근데 정부가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로 이어지던 지금 현재 조달되는 비용이든 모두 다 이건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소득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입장에 그래서도 대해서 뭐- 저희는 해봐야겠네요. 대구시의 경우에는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마련했는데요.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 중에 일부를 이제 모으고 그다음에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불필요한 행사들을 많이 줄여서 2천억을 해서 아주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든지 예. 당장 급한 분들에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겠지만은 제도는 한번 시행되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부작용이 없는 제도, 정말 적절한 제도 이것을 좀 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네, 환자의 경우 긴급 수혈이 필요한 중환자들은 긴급 수혈이 필요하듯이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꼭 그 긴급 수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우선 이제 소득이 지원이 돼야 거기서 한 되는데요. 가지만 확인하고 가고 싶은데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현금 살포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 이제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한테는 지금 아까 얘기한 융자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이 가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셨는데 근데 대구 경북은 또 그런 현금 살포,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지역적인 모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전국적으로도 지금 한계 상황에 달한 분들은 이 현금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예. 긴급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현금 지원이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그 피해 입은 분들에게도 현금을 직접 상당히 많이 지급한 예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 재난에 관한 기본 법안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면 피해 상황 조사를 하고 피해액의 50%를 국가가 국비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시차를 당기면 결국 그런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는 현금 지원이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